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이공계 예비대학생들을 위한 대학수학 선행학습, 즉 고등수학과 대학수학의 연결고리 BHU 수학이 마지막 파트 2 벡터 시간을 진행 중이었죠.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벡터의 외적 관련된 심화 파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벡터의 외적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행렬식이에요. 이 벡터의 외적부터 이제 좌표 공간을 다루는 영역에서부터는 그 3차 정사각 행렬과 연관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자세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그 대학 수학에 가셔가지고 선형대수 파트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예비 과정으로 이제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구하는 이 부분 정도만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전에 이제 2차 정사각 행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렬 A가 A, B, C, D 이렇게 있었을 때 행렬식, 즉 디터미넌트 A는 AD-BC였다 라는 거였어요. 물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써도 돼요. A, B, C, D 절대값 이렇게 써도 이게 이제 그 행렬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를 여러분들이 저기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일부 학원의 강사분들께서는 이제 원점이 있고 뭐 A, B, C, D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뭐 이제 그 사선 공식 내지는 신발끈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2분의 1 절대값 ABCD 해가지고 이게 2분의 1에다가 절대값 AD-BC다 뭐 이렇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 배운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행렬식이에요. 자, 어쨌거나 요 이제 행렬식은 2차 정사각 행렬에서는 요와 같이 구합니다. 근데 이 3차 정사각 행렬에서는 행렬 A가 이제 뭐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좀 A11, A12, A13 이렇게 쓸게요. 이게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이렇게 되죠. 자,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그 다음에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 이렇게 되어 있는 요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이 행렬식을 구합시다. 근데 이 행렬식을 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요 옆에다가 요 두 열만 써요. A11, A12, A21, A22, 그 다음에 A31, A32 이렇게 쓴 다음에 이게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대각선 쪽은 플러스로 요렇게가 나오죠. 얘네들은 플러스로,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 3개가 나옵니다. 요 3개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쫙 늘렸으면 요거 계산 결과가 행렬식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은 결국 뭐냐면은 여기서 디터미넌트 A 요거는 이렇게 3개니까 A11, A22, A33 더하기 A12, A23, A31 그리고 더하기 A13, A21 그 다음에 A32 이렇게가 그 덧셈이 되는 거고 빼기 통으로 묶어주면 돼요. 이제 이렇게 갑니다. A13, A22, A31 더하기 A11, A23, A3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A12, 그 다음에 A21, A33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된다라는 게 이 3차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 계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3차 정사각 행렬식 계산이 사실 좀 복잡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이렇게 이제 옆에다 2개를 써놓고 쫙쫙쫙 이렇게 하면 된다. 여기 이제 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쪽으로가 플러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쪽의 대각선 방향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렬식은 이와 같이 계산을 하는데, 자, 제가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 게 여기서는 벡터의 외적입니다. 근데 이 외적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왜 행렬식을 했냐? 이 외적이
행렬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이 3차 정사각 행렬에 이 행렬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차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 계산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외적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요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첫째는 단위 벡터. 이 좌표 공간에서 단위 벡터입니다. 이제 단위 벡터는 보통 크기가 1인 벡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좌표 공간에서 단위 벡터는 크게 이제 기본적으로 3개를 써요. 2원 성분이 1,0,0. 요걸 EX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 대학 수학 교과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에 E2 요거는 Y 성분만 1인 거 0,1,0. 그 다음에 E3는 0,0,1. 요렇게 이제 Z 성분으로 이제 요렇게 이제 E3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임의의 벡터 A라고 할까요? 얘를 이제 뭐 X, Y, Z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 A 벡터를 X21 더하기 Y22 더하기 Z23라고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성분으로 표현하면 여기는 X00, 여기는 0Y0, 여기는 00Z 이렇게 표현하고 그거 다 더하면 X, Y, Z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요런 기본적인 단위 벡터랑 그 다음에 X, Y, Z의 곱, 그거의 합으로 표현되는 게 공간 벡터의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1차 결합 표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각 성분의 값들은 요 항들은 다른 항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통상 1차 독립이라고 부르는데, 뭐 거기까지는 이제 굳이 뭐 써가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 1차 결합 표현도 당장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좌표 공간에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3개의 단위 벡터로 임의의 벡터를 이제 이렇게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요게 외적 계산과 관련이 되는 게, 자, 벡터의 외적이에요. 요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 벡터의 외적은 A 외적 B 이렇게 씁니다. 곱하기 기호를 써요. 이 가운데 점 찍은 건 내적이고 요 외적은 곱하기 기호를 쓰게 됩니다. 자, 요거의 계산인데, 벡터 A의 각 성분을 A1, A2, A3, 그 다음에 벡터 B의 성분을 B1, B2, B3 이렇게 할게요. 이 벡터 A와 벡터 B의 외적은 요 행렬식입니다. 디터미넌트 3차 정사각 행렬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가 E1 벡터, E2 벡터, E3 벡터, 그 다음에 A1, A2, A3, B1, B2, B3 이렇게 되어 있는 3차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이 이 벡터의 외적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 제가 앞서서 계산하는데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요 12개만 쓰자. E1, E2랑 A1, A2랑 B1, B2랑 이렇게 써놓고서 이제 요쪽 방향이 플러스, 여기가, 그 다음에 요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쓸 때는 사실 여기 위에가 3개가 벡터기 때문에 이 벡터를 기준으로 개수를 모아주면 좋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이따 하고, 일단은 좀 길지만 차근차근 얘기하겠습니다. 요게 벡터 E1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실수배가 되는 거예요. A2, B3 더하기 벡터 E2에다가 A3, B1 더하기 벡터 E3에다가 이제 A1, B2 이게 이제 더하기가 되고, 빼기
이쪽 반대로 가면 이게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는 E3부터 시작을 합니다. 벡터 E3에다가 A2, B1, 그 다음에 벡터 E1에다가 A3, B2, 그 다음에 벡터 E2에다가 A1, B3 이렇게 되네요. 자, 저걸 갖다가 이제 E1, E2, E3 따로따로 이렇게 1차계 표현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요게 E1 쪽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가 A2, B3 빼기 A3, B2, E1. 그 다음에 E2 쪽은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죠. A3, B1 빼기 A1, B3가 E2. 그 다음에 벡터 E3 쪽은 A1, B2 빼기 A2, B1, E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E1이 100, E2가 010, E3가 001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분으로 표현을 하면은 아이고 자리가 약간 모자라는데 요 밑에다 쓸게요. 이걸 성분으로 표현을 하면 그냥 얘가 X성분, 얘가 Y성분, 얘가 Z성분입니다. 그래서 저걸 성분으로 표현하면 A2, B3 빼기 A3, B2, 콤마 A3, B1 빼기 A1, B3, 콤마 그 A2, B3 빼기 A3, B2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A1, B2입니다. 왜 이래요? A1, B2 빼기 A2, B1이에요. 요거 순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이제 E1 쪽이 2, 3, 3, 2, 그 다음에 E2 쪽이 3, 1, 1, 3, 그 다음에 E3 쪽이 1, 2, 2, 1이에요. 요 순서를 외워서 푸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1, 2, 2, 1입니다. 제가 이거 너무 헷갈려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성분으로 이제 A 외적 B의 성분이 A2, B3 빼기 A3, B2 콤마 그 A3, B1 빼기 A1, B3 콤마 그 다음에가 A1, B2 빼기 A2, B1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건데 요거를 그대로 외우셔가지고 푸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뭐 이 복잡한 과정을 일일이 외우지는 마시고 3차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 계산 그리고 벡터의 외적 계산 이것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뒤로 갈게요. 자, 요 외적을 도대체 왜 배우냐? 이제 내적 같은 경우에는 두 벡터 사이에 이루는 각 뭐 코사인 세타 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용도가 있고요. 이 외적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기하학적 의미가 있어요. 이 외적의 경우에는 그 A 외적 B는 첫째, 요거의 결과는 벡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 그 아까 왜 A 외적 B가 그 A2 B3 빼기 A1 A3 B2 콤마 A3 B1 빼기 A1 B3 콤마 A1 B2 빼기 A2 B1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분으로 표현이 됐다는 얘기는 벡터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과가 벡터입니다. 내적 결과는 스칼라였죠. 실수였죠. 그리고 이게 결과가 벡터라면은 크기랑 방향이 분명히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기하학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A 곱하기 P 요거 자체가 지금 벡터예요. 결과값이 벡터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타내면 이 녀석이 뭐가 되냐면 요게 A의 크기, B의 크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차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0에서 파이니까 0에서 세타가 파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 세타 값은 무조건 양수죠. A의 크기, B의 크기, 사인 세타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왜 이렇게 두 벡터가 이런 식으로 A랑 B가 있으면 A 크기, B 크기, 사인 세타라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뜻해요.
그래서 이게 평행사변형 넓이구나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내적 결과, 즉 요 벡터 내적 결과인 또 다른 벡터, 요거의 방향은,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요 방향은 그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방향인데, 특히나 어느 쪽이냐도 중요해요. 이게 그 오른손을 말아준 방향이에요. 이거 제가 그림을 솔직히 잘 못 그리겠는데, 지금 이제 오른손을 이와 같이 했을 때, 이게 오른손입니다. 지금 제가 이 지금 손가락 두 개만 그려도 될까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더 그릴게요. 이렇게. 이 오른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여기가 A고 이쪽이 B다.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 돌아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 엄지손가락 방향이 A 내적 B예요. A 외적 B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A 벡터가 있고 여기 B 벡터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른손을 이렇게 딱 돌려보면 나와요. 그럼 만약에 여기 두 개가 바뀌게 되면 이 벡터의 방향이 이 반대로 내려갑니다. 이거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A고 이쪽이 B다 그러면 이때는 이 오른손을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요쪽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이때는 오른손이 요 손이 뒤집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A 곱하기 외적 B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외적의 방향을 이해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오른손이 돌아가는 방향 내지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물리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 텐데, A, B 이게 오른손 검지, 중지 이렇게 이제 전부 수직으로 세워버리면 엄지 방향이 내적이다, 외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방향은 이와 같이 두 벡터 A랑 B의 동시에 수직이 되는 이제 오른손 나사의 수직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A랑 B의 순서가 만약에 바뀌면 이 외적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B 외적 A랑 A 외적 B는 서로 반대가 됩니다. 이게 결과가 벡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도 교환법칙이 성립하진 않습니다. 내적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만 외적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외적을 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요 기하학적 의미, 요거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어느 순간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설명을 빵 하고 하시게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이거 다시 들춰보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는 이제 외적의 용도를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평면의 방정식 계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외적을 이용해서 법선 벡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하나를 좀 편하게 들게요. 편하게 들어도 계산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세 점 0,0,0과 그 다음에 1,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라 의 방정식. 사실은 요거는 이제 만약에 외적을 모른다 하더라도 평면 방정식 구하는 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이제 원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 2, 마이너스 3 있고 요쪽에가 마이너스 1, 1, 2라는 요런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법선 벡터를 구할 건데 요 법선 벡터를 A, B, C라고 놓고 요 법선 벡터 A, B, C가 이 벡터랑도 수직, 이 벡터랑도 수직이에요. 여기 수직, 여기 수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내적 0, 내적 0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은
사실은 이제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ABC가 한 문자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그 문자를 약분시켜버리는 순간 법선 벡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법선 벡터를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외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게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두 벡터, 요 A를 갖다가 1, 2, 마이너스 3, B를 마이너스 1, 1, 2 라고 해요. 자, 지금 여기서 벡터 N을, 벡터 H, 법선 벡터, 요 법선 벡터 H를 A 외적 B 라고 두면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법선 벡터라는 거는 평면과 수직, 여기서는 이 두 벡터 A랑 B와 동시에 수직이기 때문에 외적이 그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벡터의 외적을 구하면 그게 법선 벡터 중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H라는 벡터를 다음과 같은 행렬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디터미넌트 E1, E2, E3, 1,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다가 E1, E2, 그 다음에 1, 2, 마이너스 1, 1 이렇게 써놓고 요거는 원래 이제 이 행렬식에 옆에다 써야 돼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 놓고 나서 요번엔 이렇게 계산합시다. 자, E1 쪽이 여기에 이제 요쪽이 E1 쪽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4 빼기 E1이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게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이쪽이니까. 자, 그 다음에 E2가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니까 여기가 이쪽 쭉 가면 3이죠. 그 다음에 E2가 여기 1, 2인데 빼기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E2. 그 다음에 E3가 이쪽으로 쭉 갑니다. 그게 1. 그 다음에 E3가 여기서 요거가 마이너스예요. 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가지고 E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E1, E2, E3가 나오는데 이게 X성분, Y성분, Z성분이기 때문에 저기서 법선 벡터가 결국은 7,1,3이구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셋 중에 한 점이 원점이기 때문에 그냥 7x 더하기 y 더하기 3z는 0이구나 이렇게 나타내면 답이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원점 지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빡세게 공부할 필요는 없겠고, 사실 외적의 용도가 평면의 방정식 계산, 법선 벡터 계산보다 훨씬 중요한 용도들이 많아요. 특히 물리 기반의 학문들, 기계공, 전자공, 이런 공학계통, 이쪽에서는 벡터의 외적을 이용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대학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벡터의 외적과 관련된 이번 강의까지 이제 전부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준비한 BHU 수학의 모든 컨텐츠들에 대한 개념 정리는 이제 전부 일단락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다음 시간에는 벡터 파트를 요약한 이 강의로 이제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찾아뵐 예정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